어제 아침 90세 여성분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로 절대 데워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여러분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성분의 이름은 김영자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았으며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전날 남은 음식을 데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전자레인지로 아침 식사를 데운 직후 그녀는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들이 우연히 방문했다가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분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식중독이나 뇌졸중은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에서 발생한 독소였습니다. 저는 소화기 내과 의사로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찰해온 박준호입니다. 오늘 의사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자레인지의 위험한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원인 불명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노인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만성 피로, 소화불량 등이었죠.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해보니 무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특정 음식들이 신체에 해로운 물질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분명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87세 남성인 이철수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전날 저녁 남은 계란 요리를 전자레인지로 데워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고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겼죠.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복통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의장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아침, 평소처럼 계란을 데워 먹은 직후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계란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로 인해 계란의 단백질이 일반적인 가열 방식과 다르게 변합니다. 특히 황함유 아미노산이 변성되어 소화기계에 큰 부담을 주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레인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팬으로 가열할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데우고 있죠.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데웠나요? 그 안에 위험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많은 노인 환자를 진찰합니다. 최근 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원인 불명의 건강 문제입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건강이 확실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최근에야 명확해졌습니다. 전자레인지가 대중화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장기적인 영향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소화되던 물질이 나이 들면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레인지로 변성된 음식이 추가되면 그 부담은 몇 배로 커집니다. 우리 몸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 분자를 격렬하게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진동은 특정 음식에서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열 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전자레인지 특유의 현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자레인지는 초당 24억 5천만 번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전자파는 음식 속 물 분자를 격렬하게 진동시킵니다. 물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며 마찰열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전자레인지의 가열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진동은 물 분자뿐만 아니라 음식 속 다른 분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단백질, 지질,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이 진동으로 인해 구조가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한 물질 중에는 신체에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를 육안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운 후에도 맛과 냄새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몸속에 서서히 축적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 환자의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82세 여성인 최미영 씨입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주로 채소 위주의 식단,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취했죠. 하지만 어쩐 이유로 계속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는 낭비를 싫어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전날 남은 음식을 다음 날 항상 먹었고 그 음식을 데우는 방법은 항상 전자레인지였습니다. 그녀는 편리하고 가스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약이 그녀의 건강을 희생시켰습니다. 제가 진찰한 많은 환자들이 원인불명의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 사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79세 남성인 정민수 씨는 만성 피로와 식욕 부진을 호소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매일 전날 남은 된장찌개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다양한 재료, 즉 채소, 고기, 양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전자레인지에 전자파로 데워지면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장이나 된장 같은 발효 양념은 전자파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 등 우리가 매일 먹는 것들입니다. 이들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하고 신체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들이 복잡하게 결합된 것입니다. 이 결합 방식이 단백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는 이 결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깨진 단백질은 더 이상 원래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를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발암 물질이 평소보다 3배 더 많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팬으로 데운 닭고기와 전자레인지로 데운 닭고기를 비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자레인지로 데운 닭고기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약보다 강력하다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지식과 좋은 습관을 갖춘다면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세요. 다음에 계란을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30초마다 멈추고 계란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변화가 보일 겁니다. 노른자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풀어 오름은 단순한 팽창이 아닙니다. 계란 내부에서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른자에 포함된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전자파로 인해 변성되어 해로운 과산화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과산화물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계란 내부에서 빠르게 증기가 생성되고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갑작스럽게 방출되면 계란이 폭발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전자레인지로 데운 계란 때문에 입안에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환자는 76세 남성으로
아침에 따뜻한 삶은 계란을 먹고 싶어 껍질째 전자레인지에서 1분간 데웠습니다. 꺼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까고 입에 넣는 순간 계란이 폭발했습니다. 거의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노른자가 입안에서 터졌습니다. 그는 혀, 입천장, 목구멍 깊숙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통증 때문에 2주 동안 물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회복하는데 3개월이 걸렸고 그는 여전히 뜨거운 음식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을 때가 더 무섭습니다. 고온과 고압으로 변성된 단백질은 소화하기 어렵고 장에서 비정상적인 발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이철수 씨처럼 극심한 복통의 원인이 됩니다. 장에서 비정상적인 발효가 일어나면 독성 가스가 생성됩니다. 이 가스는 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혈액으로 흡수되면 전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피로 같은 증상이 이 가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모유와 분유입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비타민과 면역물질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모유는 신생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성분은 신생아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면역글로불린은 열에 민감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한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밤에 모유 수유로 지쳐 실수로 모유를 전자레인지로 데웠습니다. 이후 아기가 심하게 울고 설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모유 속 면역글로불린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수액으로 회복했지만 그 어머니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지만 소중한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나요? 제가 지금부터 말할 음식을 데우고 있다면 즉시 멈추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진찰한 환자 기록을 검토하며 한 가지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인불명의 건강 문제를 자주 호소했습니다. 이 경향은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두드러졌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살면 한 번에 여러 번 먹을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습니다. 이 반복이 서서히 신체를 갉아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데워서는 안 되는 음식은 잎채소입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등입니다. 이들은 질산염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발암 가능성이 있는 아질산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질산염은 채소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성분으로 일반적인 조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전자파로 데우면 화학구조가 변해 아질산염으로 바뀝니다. 이 아질산염은 위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여성인 윤소영 씨는 매일 아침 삶은 시금치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었습니다. 그녀는 원인불명의 빈혈과 소화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녀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고 이 습관을 중단하도록 한 뒤 3개월 만에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윤소영 씨는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시금치가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바람에 소중한 영양소가 그녀의 신체를 해쳤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섯들이죠.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조리한 버섯을 다시 데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버섯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D의 전구체로 알려진 유익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이 성분이 변성되어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변합니다. 85세 남성인 강민재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버섯을 매우 좋아해 거의 매일 먹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전날 남은 버섯 볶음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식사 후 소화불량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의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전자레인지로 버섯 볶음을 데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습관을 중단하고 찜기로 데우기 시작하자 소화불량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대처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으로 개발한 찜 가열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전자레인지의 위험을 피하면서 빠르게 음식을 데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한국의 전통 지혜를 응용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데울 때 항상 찜기를 사용했습니다. 찜기로 데우면 영양소와 맛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먼저 데우고 싶은 음식을 내열 용기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물 1숟가락을 추가하고 뚜껑을 느슨하게 덮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가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간에 한번 저어줍니다. 이 방법으로 음식이 골고루 데워지고 유해 물질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 물을 추가하냐고요? 사실 물을 추가하면 전자파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에너지가 음식뿐만 아니라 물에도 흡수되어 음식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물리적으로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것은 이 방법에 식초를 조금 추가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 물질 생성을 억제합니다. 물 1숟가락에 식초 반 티스푼을 추가하면 됩니다. 맛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안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식초의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고 음식의 산화를 막습니다. 또한 아세트산은 항균 작용도 있어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실용적인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권하는 안전데우기 물입니다. 재료는 물 100ml, 쌀 식초 1숟가락, 소금 1꼬집입니다. 이들을 섞어 데우고 싶은 음식에 뿌린 뒤 전자레인지로 데웁니다. 평소 가열 시간의 절반으로 줄이고 30초씩 나누어 저으며 데웁니다. 이 방법으로 단백질 변성을 막고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배운 환자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식사 후 불쾌감이 없어졌으며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작은 창의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위험하다면 전자레인지를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겠다고요.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전자레인지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무엇을 데울지, 얼마나 데울지, 어떤 용기를 사용할지 모두 안전을 고려합니다. 지식이 있다면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안전한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입니다. 밥은 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전자레인지로 데울 때 유해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데우지 않고 중간에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데우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밥 표면에 물을 살짝 뿌립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1분 이내로 데웁니다. 중간에 한번 꺼내 젓가락으로 골고루 섞은 뒤 다시 데웁니다. 이렇게 하면 밥이 골고루 데워지고 마르지 않습니다. 또한 뿌리채소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감자, 당근, 무 등은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껍질째 데울 때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 압력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 동료 의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환자가 껍질째 감자를 전자레인지에서 5분간 데웠습니다. 꺼내려는 순간 감자가 폭발했고 뜨거운 속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한 발짝 잘못했으면 실명할 뻔했습니다. 중요한 공지입니다. 이 채널은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주세요. 구독하면 최신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자세한 건강 레시피와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함께 건강한 장수를 만들어 갑시다.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정확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한 명의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또 다른 중요한 위험은 플라스틱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바로 데웁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내분비 교란 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은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져 원래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특히 성호르몬에 큰 영향을 미쳐 불임이나 갱년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내분비 전문의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 남성 환자가 원인 불명의 체중 증가와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었습니다. 이 습관을 중단하고 유리용기로 바꾼 뒤 3개월 만에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남성, 오상민 씨는 퇴직 후 혼자 살았습니다. 요리를 잘하지 못해 매일 편의점 도시락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편리하고 설거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그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데우기 전에 항상 내열 용기로 옮기세요. 유리나 도자기 용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것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이런 용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깁니다. 이 흠집에서 유해 물질이 쉽게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평소 어떤 용기로 음식을 데우시나요?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용기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사용할 수 없는 용기를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절대 기를 잃지 않습니다. 작은 창의력이 큰 효과를 낳습니다. 이제 더 친숙하고 위험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기름이 많은 음식입니다. 튀김, 치킨, 감자튀김 등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기름은 전자레인지의 전자파를 쉽게 흡수해 국부적으로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고온은 기름을 산화시키고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합니다. 과산화지질은 동맥경화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산화지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름은 공기나 고온에 노출되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자유라디칼을 생성하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이 산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82세 남성인 황태영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전날 남은 튀김을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극심한 흉통을 느끼고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의사는 산화된 기름 섭취가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황태영 씨는 튀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튀김을 만들고 남은 것을 다음날 전자레인지로 데웠습니다. 그는 바삭하고 맛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맛 뒤에서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황태영 씨는 식습관을 크게 바꿨습니다. 튀김 섭취 빈도를 줄이고 남은 음식을 전자레인지 대신 오븐으로 데웠습니다. 또한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적당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건강한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김을 데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스터 오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저온에서 천천히 데우면 기름의 산화를 막고 바삭함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튀김을 알루미늄 호일로 싼 뒤 완전히 밀봉하지 말고 약간의 틈을 남깁니다. 그리고 토스터 오븐을 150도에 맞추고 5에서 10분간 데웁니다. 중간에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간을 조정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팬으로 데우는 것입니다. 약간의 물을 추가하고 뚜껑을 덮어 찜처럼 속을 데운 뒤 표면을 바삭하게 만듭니다. 이 방법으로 유해 물질 생성을 막으면서 맛있게 데울 수 있습니다.
팬으로 데울 때의 팁은 온도 조절입니다. 중불이나 약불에서 천천히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표면이 타고 속은 차갑습니다. 또한 중간에 뒤집어 골고루 맛있게 데우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자레인지의 위험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전자레인지 문의 패킹이 손상되면 전자파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아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피로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자파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장기 노출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환자들은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75세 여성인 정은경 씨가 원인불명의 두통으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활 환경을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는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래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 전자레인지로 교체한 뒤 그녀의 두통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은경 씨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부엌에서 보냈죠. 그녀의 전자레인지는 15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문이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두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새 전자레인지로 교체한 뒤 그녀는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자파 누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휴대폰을 넣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휴대폰이 울린다면 전자파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를 고려하세요. 이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된다면 전자파 측정기를 전자제품 매장에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전자레인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냉동식품 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동 고기나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로 해동하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면 겉은 뜨거워지고 속은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이 온도 차이는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닭고기는 위험합니다. 살모넬라나 캠필로박터 같은 식중독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식중독은 노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설사로 끝날 수 있는 식중독도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탈수, 전해질 장애, 신부전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제 동료 의사가 들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식중독으로 모두 입원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전자레인지로 해동한 닭고기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불균일한 해동으로 일부에 세균이 번식했고 조리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족은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이들이 저녁을 함께 먹은 뒤 밤에 차례로 아팠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증상이 심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회복했지만 한 발짝 잘못했으면 생명을 위협할 상황이었습니다. 올바른 해동 방법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급하다면 비닐봉지에 넣고 흐르는 물에 해동하세요. 절대 전자레인지의 해동 기능을 믿지 마세요. 냉장고 해동 팁은 전날 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용할 양을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기면 다음날 저녁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행동하면 안전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정보를 공유합시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제 어머니가 전자레인지를 잘못 사용해 아프셨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일은 없었지만 의사인 제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큰 후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의사라서 건강에 매우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위험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의사 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았다며 서운해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환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껍질째 삶은 계란을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삶은 계란은 물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그 물이 증기로 변합니다. 하지만 증기가 껍질과 흰자에 갇혀 빠져나갈 곳이 없고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계란 폭발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유리처럼 파편이 튀고 눈에 맞으면 실명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내용물이 튀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환자가 전자레인지로 데운 삶은 계란을 입에 넣었고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80도 이상의 뜨거운 노른자가 입안에서 터져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입원해 치료받았지만 회복하는 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환자, 한동수 씨는 그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입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며 고통으로 의식을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고통이 가라앉지 않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한동수 씨는 이후 며칠 동안 액체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단단한 음식은 통증 때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10kg 이상 체중이 줄었고 한 개의 계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삶은 계란을 데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반으로 자른 뒤 데우세요. 그러면 압력이 빠져나가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열 시간을 줄이고 10초씩 나누어 상태를 확인하며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뜨거운 물로 데우는 것입니다.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고 불을 끄고 껍질을 벗긴 삶은 계란을 넣습니다. 2에서 3분 기다리면 데워집니다. 이 방법은 폭발 위험이 없고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전자레인지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위험한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전자레인지를 현대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위대한 발명입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화재나 화상을 일으킵니다.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편리한 도구지만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찰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식은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지식을 전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전자레인지 사용 시 주의하는 점 등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실패했던 경험이나 사용했던 팁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화면에 다른 영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 섞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조합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내용만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그 영상은 예상치 못한 음식 조합의 위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이 절대 피해야 할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 조합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청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약간의 주의로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다시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수년간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면 건강하고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병듭니다. 오늘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바꾸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 드문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하세요. 젊었을 때는 체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 들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식과 요령이 중요합니다. 제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의 일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어떤 치료법도 예방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이 바로 예방을 위한 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제 어머니는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발로 걷고 손으로 밥을 드셨습니다. 누구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건강에 신경 쓰고 올바른 지식을 계속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은 건강이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쌓임이 건강한 장수를 만듭니다. 오늘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점검하는 것도 그 작은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걸음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분명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손주, 친구들, 그들을 위해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건강한 삶을 누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건강에 대해 계속 배워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